네, 안녕하십니까. 직장인 여러분들의 1인 기업에 대한 꿈을 도와드리는 경험 디자이너 정화식입니다. 경험을 정리해 놓는다 라는 게 경험 디자이너입니다. 오늘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기사를 먼저 선택할 것이냐 기준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뭐 그림을 그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멋있는 그림, 이쁜 그림, 아름다운 그림을 표현하고 싶다. 내 나름대로 좀 잘 만들고 싶다. 좀 변형하고 또는 잘 그려서 어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두고 싶다. 뭐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지만 기사도 내가 써야겠다. 내가 쓸모가 있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작하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그냥 갖고 있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보는 순간 바로 내 걸로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가. 그림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기사 읽기 뭐 이렇게 되겠죠. 흔히 말하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적극적 경청 같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를 정해봤습니다. 오늘 해볼 것은 코로나19가 바꾼 기업 운영, 직원 관리도 이 사스라고 불러야 되나요? 사스로 이 기사입니다. 쭉 기사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사라는 특성상 기자가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쓰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도 들어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샘플도 들어가고 사례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기사로 갖고 있는 것은 스크랩해 놓는 것은 그대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딱 보고 여기서 나름의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인드맵을 한번 써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놓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가지를 만드는 것은 방사형 폼입니다. 그래서 방사형으로 일단 펼쳐질 텐데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가지를 하나 열고요. 어떤 시간에 저는 개요가 먼저 나온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쭉 훑어보면 개요와 내용이 나오죠. 지금 살짝 보니까 대한 용어의 의미 그리고 어떤 것인지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스가 지금 각광받는 이유가 있다. 성장세가 있다. 추이를 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요즘 뭐가 대두가 된다. 뭐 갑자기 어려운 말, 처음 듣는 말, HCM 뭐 이런 게 막 나오네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고요. 뭐 진화한다. HCM 쪽으로 얘기가 나오네요. 그리고 HCM의 변화, 뭐 AI까지 반영하고 그리고 전망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개요하고 세 가지로 봤을 때 개요하고 내용만 있겠죠? 그러면 의미 정도 가면 되고요. 보면 사스의 의미, 그 다음에 현황 정도 내용으로 가도 되겠네요. 현황, HCM 아니면 현황을 여기다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의미, 사스까지는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좀 글자 수를 좀 맞춰본다면 의미, 현황, HCM의 관점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은 적용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죠. 적용이 제일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방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놓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펼쳐서 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처음에 방사형으로 풀다가 특별한 것이 없다 싶으면 디자인을 좀 바꾸기도 하고 방향을 좀 바꾸기도 합니다. 방향을 좀 밑으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서비스라는 거네요. 그래서 써보죠. 소프트웨어, 보통은 소프트웨어를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 서포트, 관리 이런 뜻으로 쓰는데 여기서는 서비스다. 새로운 개념이죠. 전에 개념이 있었을 수도 있겠는데 어떤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기업 중에서 이거를 많이들 개발하는 모양이에요. 이게 좋은 먹거리죠. 서비스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이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소프트웨어 서비스 또는 이게 고객이 온라인으로 대여해 쓰는 방식이니까 일종의 방식이네요. 클라우드 구독형 정리하실 때는 내가 아는 나만의 어떤 다른 단어 이런 식으로 한번 적용해봐 적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시가 있네요. 예시가 나오는 게 컴퓨터를 워드 프로세스에 설치 안 해도 인터넷만 있으면 워드 작성이 가능한 구글 독스다. 사실 이 구글 독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독스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예전에 하드디스크 없이 네트워크로 단말기만 가지고 즉 화면 모니터하고 키보드만 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샘플이 있었죠.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하드디스크라든지 이런 컴퓨터 고장 시스템 관리, PC 관리 이런 부분들이 없어지는 그런 또는 적어지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는데 그게 뭐였더라?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그때 이건 PC가 아니라 단말기로 가도 되겠구나. 저장 장치를 클라우드란 말도 없었죠. 저장 장치를 한 곳에 놓고 써도 되겠구나. 네트워크로 그냥 써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어쨌든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런 식으로 한번 예시에다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그림 의미로 놔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도구에 가서 화면 캡처가 나오죠. 화면 캡처로 이렇게 떠서 가져오면 되겠죠. 자, 크게 나오죠? 얘를 줄여줘야죠. 마인드맵 특히 그 싱크와이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런 부분들의 지원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캡처 뜨는 거 굉장히 너무 이걸 뭐 다시 저장했다 다시 올렸다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죠. 빠른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자, 현황가 장점이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기업과 모두에게 혜택 뭐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그 다음에 절감 운용과 유지 보수 인건비 최소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장점이 될 수 있죠. 나중에 뭐 장점으로 따로 폴더 되고요. 성장세도 높은 편이다. 성장세가 10년 전 130억 달러에서 좀 10배가 됐네요. 그러면 3년 정도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캐즘을 돌파한 거죠. 이 사스의 보편화는 이미 예견된 미래다 나오네요. 더 발전할 것 같다. 10년 전보다 성장.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결국은 이 HCM이라는 건데 이게 아예 대두가 되네요. 그래서 내용에다가 HCM이라고 해서 가볼게요. 하고요. 자, 인사 뭐냐? 그게 있어야 되네요. HCM 뭐냐? HCM은 휴먼 피탈 인적 자본 매니지 인적 자본 관리라고 보면 되겠네요. 인사 관리 체계로 봤는데 인사 관리라기보다 인적 자본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인사를 단순하게 인사로 보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본다는 거죠. 돈으로 본다는 거죠. 기업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로 본다는 얘기죠. 특히 HCM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비대면 관리가 필요하고 관리자의 별 감독 이런 거죠. 이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목국을 넘어서 데이터 기반의 보다 체계적인 인사 시스템 코로나로 비대면 조직 관리 관리자 개별 감독 여기 그랑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많아졌고 그리고 인사 관리 필요성 데이터 기반이라는 거죠. 체계적인 프로세스도 좋은데 데이터 기반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관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일관성 있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HCM은 A 포함된 채용과 직무관리상의 직원 보상, 나아가 조직 간의 세밀한 소통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전사적 인적 자원 관리 프로세스다. 그러면 사적 자원 보니까 하는 말과 채용과 직무 관리 소통 이런 식으로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일종의 수식으로 가져가는 것이 눈에는 딱 들어오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프로세스를 보면 통합되는데 일단은 이게 나중에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좀 나열을 해야 되더라고요. 인력 운영 계획 성과 관리 인재 개발, 보상, 지식. 사실 이게 프로세스를 언급을 한 거거든요. 기자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 참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인력 운영 계획부터 성과 관리, 인재 개발, 보상, 퇴직까지 그런 프로세스로 가는구나. 그리고 예시로는 그리고 하나 프로세스가 나온 다음에 보니까 사스형 HCM 그런 건데 사스형에서는 연결성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원래는 HCM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사스형으로 되면서 사스형 HCM으로 진화가 되면서 연결성을 받게 된다. 어떤 연결성이냐? 공급, 망, 영업, 마케팅 업무들과 연결성을 제공한다. 좀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열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결성을 제공하기도 하면서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그리고 예시로는 주요 기업은 LG CNS 그 다음에 오라클 서비스나 코너가 하고 있다. 뒤에다가 놔주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HCM에 대해서 알게 됐고 HCM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결국은 어떤 성과가 있는 건데 이 성과가 좀 더 연결성을 갖고 생산성을 갖게 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덱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사스형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생산성 제고, 연결성 제공 요 부분이란 재무 공급망 영업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프로세스도 사실은 한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필요성도 좋고 개요도 좋지만 이렇게 이 프로세스를 하나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 정리하는 것도 재밌지만 이 프로세스를 도출해낼 때 이때 이게 아주 쓸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프로세스 자체를 내가 뭔가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전체 프로세스가 보여야 일이 잘 되고, 잘 된다는 얘기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얼라이먼트를 잡을 수 있는, 즉 방향성과 어떤 일관성, 체계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프로세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내용을 만들었고요. 지금 그러면 HCM은 그 회사별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 필요도 있겠네요. 회사별로 진행된 거 볼까요? HCM에 도로 나열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별로. 그러니까 서비스 업체별이죠. 업체별로 일단 보겠습니다. CNS 물론 이제 여기 더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가지고 솔루션은 클라우드 기반, 사실은 이제 SaaS가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Next HR 이런 건 빼도 되겠네요. 바로 잘 들어야 되니까 Next HR 인사행정, 근태, 말정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워크데이란 회사는 넷플릭스, 그리고 페덱스, 되게 300, 200개 엄청난데요. 그 다음에 서비스나우, 워크데이는 솔루션 이름이 정확하게 없었고 서비스나우는 나우 플랫폼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인사, 재무 이 카테고리가 비슷하니까 넥스트 HR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비스 외에 스톤은 삼성전자다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코너스톤이라는 데서 이게 사실은 이런 그림들도 되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 아닌 것 같지만 이 그림 하나에 일종의 UI가 보이거든요. 유저 인터페이스가 보입니다.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힌트가 나와요. 캡처를 이렇게 떠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라클은 보니까 나중에 다시 정리해야겠지만 오라클이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체크 좀 넣어놓고, 원래 오라클은 미들웨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 업체죠. 클라우드 중심으로 회사 방향성을 아예 선회했다. 데이터베이스가 결국 클라우드 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죠. 보니까 차별화 전략을 가져가네요. 근데 HCM 차별화 전략, 하여튼 여기를 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기자가. 다른 데는 그렇다 치고 여기가 좀 두드러지니까요. 기술 중심의 소통 강화 직원 교육에 있다. 프로 이상의 교육 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하는 소셜러한 기법을 선보였다. 성과 관리도 소셜러닝 전환 기법. 오프라인 온라인인데 플러스 링크드인은 이제 사람 연결해주고 인재들 연결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링크드인, 그 다음에 유튜브 등이 외부, 그렇죠, 따로 놔도 될 것 같아요. 과 함께 성과 관리는 사후평가 중심에서 피드백 관리, 그쵸. 이게 지금 보니까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한 언택트 시대, 코로나 시대에 HCM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이 기사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도 AI 프로필 분석을 했다. AI 프로필 분석, 고용 시간을 44% 줄이고 채용 성공률을 11% 향상했으며 된 소통 채널을 제공해서, 이제 HCM 차별화 전략 중에 이제 소통이 되겠네요. 소통. 그럼 성과로 봐야 되겠네. 성과로 보니까 고용 시간, 그 다음에 성공률 향상 11%, 그 다음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만족도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네요. 현장 관리자 직원,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현장 관리자가 만족도가 올라갔다. 체인지 잡 디테일스 프로모더에서 내가 잡을 체인지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정된다. 이 사내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보통 제 예전 회사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얘기해봐. 1지망 2지망 해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데이터화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다 입력하고 막 그랬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게 반영이 됐을까 실제로. 네가 만약에 저쪽 일을 하고 싶어?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나 사례나 이런 걸 좀 엮어줄게, 연결성 있게 해주면은 좀
초점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저거니까 내가 배우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네트워크가 강화된 이런 HCM에서는 그게 가능하겠다는 얘기죠. 네, 있으니까요. 실제 HCM에서 AI를 뺐을 때 AI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체한다, 나를 대체한다라는 쪽으로 뉘앙스만 안 풍기면 사실은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가지만 않으면 이게 될 수밖에 없죠. 단축, 그리고 업무 이 개념, 둘 다 이게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있네요. 클라우드 기반 HCM 플랫폼은 기존 온프레미스 HCM 시스템 대비 관리 비용과 규제 절감이죠. 비용 절감이 된다. 이코노미, 단기 계약 확산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업무 환경을 하고 있으니까 이 업무 환경, 바뀌는 업무 환경에 이것이 딱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전사적 관리 프로세스를 SaaS 기반으로 전하는 클라우드 올인 기업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클라우드 올인 기업. 현황은 이렇게 되고 전망, 코로나, 클라우드 올인 기업들이 늘 것 같다. 디지털 화의 가속이 다 어디지간에 코로나로 때문에 클라우드 올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비용이라든지 이런 측면들이 있으니까 화가 된다. 그리고 전망, 사무실 중심의 업무 처리하던 한방을 워딩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한방을 먹였다. 한방을 다. 뭘 한방을 먹였냐? 사무심이 업무 중심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그리고 아날로그 인사 관리라는 건 사실은 페이퍼워크 위주, DB화되지 않는 형식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맞아 물적 인적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해. 위드 코로나 또는 포스트 코로나 이 두 가지가 앞으로 기본 전략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정리하는데 얼마 걸렸냐면 30분 걸렸습니다. 근데 말하다 보니까 30분 걸렸는데요. 이렇게 한 10분 정도, 물론 지금 좀 데코를 다시 할 건데 이렇게 30분 정도 걸리면 일단 좀 뿌듯하죠. 네, 내 거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밑으로 하고 지금 좀 좀 정리가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이 정리를 이런 식으로 좀 합니다. 일단 내용은 어느 정도 봤으니까 크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크게 가보겠습니다. 크게 해서 제가 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적극 권해드린 이유는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넓게 밑으로 떨어지는 캐스케이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로 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훑어주는 이 부분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진행 방향? 저는 되게 익숙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라서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알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는구나 정리하면 좋긴 하죠. 자, 그리고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약간 여기서도 좀 줄여보는 거죠. 그리고 HCM 여기서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 최대한 폭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여보고요. 넓게 보고 정리를 하는데 나중에 형식적화 시켰을 때, 즉 A4지 정도로 해서 나눠주거나 할 때는 이게 긴 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그렇게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전체 명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서 줄기 모양을 좀 각이 좀 떨어지게 이건 좀 약간 좀 아닌 것 같고 이 정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왼쪽부터 개요, 내용, 전망, 적용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HCM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도 약간 이렇게 잡아주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약간 좀 색깔 좀 넣어주고 그냥 가지고 와서 여기서 스타일 눌러서 툭 찍어줘도 되죠. 그다음에 여기도 툭 데코가 너무 쉬워요. 자, 보니까 좀 줄일 건 줄여줘야죠. 사스에서 HCM 밑에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HCM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개념 속에서 그런 개념인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코로나 때문에 체계적 인사관리 필요성이 됐고 전사적 인적관리 프로세스 이게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따로 빼주고요. 지금부터 먼저 인적관리 프로세스다. 근데 채용 직무 활성 소통까지 가는데 코로나 이후에 체계적인 인사관리 필요성, 비대면 조직관리, 관리자의 개별 감독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반으로 일관성 있게 하게 됐다. 그래서 프로세스도 여기를 가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매니지먼트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간다. 이걸 옆으로 다시 놔도 되고요. 이걸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따로 내려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질서를 부여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 프로세스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나중에 나는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여기다 뭘 넣겠어. 인사 담당자 경력이 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뭘 더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됐고, 체제 가스형이 있다. 생산성, 연결성, 예시 나왔고, 서비스 업체 이렇게 놓으면 되겠는데, 기존하고 해야 될 것 같네요. 기존이라고 보다는 업체를 두드러지지 않은 업체들은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오라클만 따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네들은 밑으로 한번 두 개를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방향을 잡아주고 되겠죠. 그래서 서비스 업체 사례, 서비스 사례 또는 사례로 봐도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도 되겠고요. 기존도 좋고, 좋습니다. 어쨌든 기타로 놓는 게 좋겠네요. 얘들은 까지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오라클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되게 뭐랄까요, 성과가 있다. 차별화 전략으로 가는데, 기술 중심의 소통 강화 직원 교육, 소셜 러닝으로 전환했다. 성과 관리도 이것도 상시하게 했다. 채용 프로세스도 AI가 프로필 분석한다. 이것도 이 안에서 내용이 나오겠네요. 차별화 전략인데 해서 최대한 그룹핑 해줄 수 있는 건 그룹핑 해주는 게 보기도 좋습니다. 개요는 한 줄짜리니까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심의 소통 강화. 사실은 이제 두 가지인 거죠. 소통 강화, 직원 교육.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하나생명에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 채널 하나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여기를 운영해봤네요. 3개 정도 되겠다. 아니다. 제가 해봤던 것들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많네요. 첫 번째가 홈페이지에서 회사 소통하는 거였고, 두 번째가 홈페이지 상담 설계사 소통하는 거였고, 세 번째가 사내 직원들과 소통. 그 3개를 다 겪어봤는데, 정말 이 기업의 핵심은 소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짜로. 이 소통이 잘 되는 회사는 말이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현장과 본사가 같은 마음이라는 얘기잖아요. 온라인마트가 제대로 돼 있는 거죠. 회사가 결국은 성공하고 올라가는 거죠. 주식의 동전주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 회사가 소통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망을 하니까 위드 포스트에서 가속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거를 우리 회사는 일단 프로세스 참고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또는 이제 연결성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내려가다 보면, 집어 넘어가다 보면 분명히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인력 운영 계획 화면, 성과 관리 화면, 이제 지금 KPI도 있고 비교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런 성과 관리에 대한 화면들이 어떤 식으로든 다 연결돼 있을 거거든요. 그게 너는 어떤 교육을 시켜줄까? 또는 그 다음에 너는 이런 보상이 있을 수 있어. 복지 혜택, 퇴직 이유는 이래. 회사가 직원들한테 우린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안심하고 회사를 믿고 따라와. 최선을 다해. 이런 식의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프로세스 정말 전산화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알아봤고요. 프로세스, 자동화, 연결성,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이 기사에 대해서 링크를 하나 걸어야죠. 기사 링크. 그럼 내가 혹시라도 놓칠 수도 있어요. URL을 복사해서 하이퍼링크 붙여넣기 하고, 자, 다시 한번 URL 복사했어요. 이게 지금 안 되네. 좀 문제가 있네요. 안 되네요.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일시적 문제 같아요. 여기 아예 주소를 갖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사를 보게끔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장해 줘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맵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관련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면 좋겠죠. 사실은 이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몫이라고 봐요. 개인의 몫. 내가 관심 있다. 앞으로 저렇게 시스템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기사가 딱 뜨면 이렇게 저장을 해놓으면 되겠다. 10분 걸렸네요.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거를 인수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연관관계 통찰을 좀 해볼 필요도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사이트가 여기서 더 중요할 수 있죠. 왜냐, 소통 강화 직원 교육, 이게 사실은 핵심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 소셜러닝으로 전환했으니까, 소셜러닝으로 전환했다는 얘기는 회사가 자기 한계를 깨고 싶어 한다는 얘기죠. 다른 데서 올린 그런 것이나 교육 채용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혈주의보다 굉장히 섞여 들어가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죠. 체크해보자. 돌아가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한번 체크해보자. 자, 이렇게 오늘 한번 기사를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싱크와이즈, 마인드맵 싱크와이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좀 더 구체화되고 체계적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어떤 시간 활용이 언젠가는 결실을 맺기를, 이런 자료들도 DB화 시켜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